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계 3대 박물관이라면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 대형 박물관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두 곳처럼 대형 박물관도 워낙 방대한 공간이다 보니 효율적으로 둘러보는 동선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루 정도의 시간이라면 이집트관, 파르테논관, 그리스 로마관, 아시리아관 이렇게 4개 관 정도만 둘러보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 4개 관 중 이집트관을 5분 정도 둘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료 입장이긴 합니다만 입구에 있는 기부함에 최소 5파운드 정도는 넣고 들어가는 게 마음이 개운합니다. 이집트관은 1층 조각관과 2층 미라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조각관은 입구부터 사람 키 2배의 거대한 석상 2개가 막 들어선 입장객들을 압도합니다. 2개 모두 이집트가 가장 번성했던 때의 파라오인 아메노페스 3세의 전신상입니다. 고대 이집트 신왕국 시대인 18왕조의 9대 파라오라고 하죠. 로제타 스톤은 원래는 나폴레옹군이 1799년 이집트 원쟁 때 발견했으나 전쟁에서 영국이 최종 승리함으로써 이곳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상형 해독할 수 있게 해준 열쇠였죠. 알렉산드리아에서 56km 떨어진 지중해 작은 마을에서 발견되었고 그 마을 이름을 따서 로제타 스톤으로 불립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바로 이집트 조각관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제타 스톤과 함께 인근 람세스 2세의 흉상 주변이 제일 사람들이 많이 북적입니다. 오른쪽 가슴에 총 맞은 것처럼 정교하게 뚫린 구멍이 얼른 눈에 들어옵니다. 테베에 있는 람세스 신전에서 출토해올 때 운반 과정의 편의를 위해 뚫었다고 합니다. 람세스 2세는 이집트 신왕국 전성기를 대표하는 왕으로 유명합니다. 신왕국 19왕조 110년 중 혼자 66년을 제위한 장수 파라오죠. 또 다른 파라오 투탕카멘의 흉상은 머리와 어깨 부분이 많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10살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20세를 못 넘기고 암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운의 왕이죠. 우리가 사진으로 익히 보아온 황금 마스크의 화려한 소년 왕 모습에 비하면 이곳의 흉상은 몹시 초라한 느낌입니다. 이집트 역대 왕들의 이름을 장타원형의 문양 안에 상형 문자로 새겨 넣은 걸 카르투시라고 합니다. 요즘은 일반인들의 이름을 넣은 선물용 액세서리로 이집트에선 인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박물관에는 이집트 역대 왕들의 이름이 새겨진 대형 명부 조각도 있습니다. 람세스 2세의 신전에 있던 유물이라고 합니다. 반듯반듯하게 타원형 칼을 만들어 람세스 왕과 그 이전 왕들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3300년 전 사람들의 솜씨라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입구에 서 있던 아메노페스 3세는 다시 왕관을 쓴 3m 높이의 거대한 두상으로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왕관을 쓴 두상의 높이는 거의 3m나 됩니다. 여신 세크메트는 태양신 라의 딸로 전쟁을 담당하면서 남성처럼 술을 좋아하고 매우 공격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여신의 암사자 얼굴 외모가 두려움보다는 귀여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조각관에서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면 미라관입니다. 클레오파트라란 이름의 미라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시저와 사랑을 나누거나 독사에 물려 자살한 여왕이 아닌 일반 귀족 여인의 미라입니다. 이집트에선 클레오파트라란 여성 이름이 흔했는가 봅니다. 미라 밑에는 망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테케부케넨 미라도 그렇고 시체를 천으로 감싸고 밴드로 여러 번 감은 생생한 모습에서는 3000년이라는 긴 세월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은 무덤을 파헤쳐 관에서 꺼낸 듯한 으스스함이 느껴집니다. 특히 테케부케넨 미라의 경우는 엑스레이로 찍은 사진까지 바로 밑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선사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골격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망자의 시신을 온전하게 오래오래 보존해야 언젠가 다른 시공간에서 부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미라에 많은 공을 들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집트 사막의 건조한 기후 조건이 시신 보존에 유리한 영향을 주기도 했을 겁니다.
게벨레인 남자의 미라는 이집트관 전체, 아니 대형박물관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합니다. 사망 직후 뜨거운 사막 기후에서 급속 건조되면서 자연스럽게 미라로 보존될 수 있었던 와입니다. 상이집트의 게벨레인 사막에 묻혀있다가 발견된 이 남자는 기원전 3500년경 사람으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굴에 엎드린 불편한 자세인 것으로 보아 주변 사람 없이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았던 모양입니다. 무려 5500년 전에 살았던 인간의 모습과 살갗을 코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것, 바로 대형박물관의 힘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다른 관점에서 보아 마음이 불편할 일입니다. 미라를 포함한 이런 유골들은 냉정하게 보면 무덤을 도굴 한 행위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수천 년 전 시대에 살았다 할지라도 현대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것입니다. 영국은 작은 섬나라에 불과하지만 한때는 세계의 4분의 2를 지배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영국의 문화를 얼마나 접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대답이 옹색할 것 같습니다. 영국의 문화가 아니라 제국주 시대 때의 영국의 힘이 끌어모은 세계의 문화유적을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브리티시 뮤지엄은 대형 박물관이 아니라 영국 박물관으로 불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영제국 시대의 유물을 모아놨다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제국주의 시대의 만행을 잊지 말자는 측면에서 그대로 대형 박물관으로 계속 부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